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된 통상실 새내기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입사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입사 한 달 만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 조사에서 긍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판정이길래 대리님은 매일 한숨만 푹푹 쉬시고 부장님은 하루 종일 어딘가와 전화하면서 싸우십니다. 거기에 회사 매출도 뚝 떨어져서 회사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싸늘합니다. 회사를 급냉시킨 문제의 판정. 그 정체는 바로 베트남 통화저평가 상계조치 긍정 판정인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회사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든 건지 통린이인 전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 선배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이번 일은 시작일 뿐 더 많은 관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판정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인지 신사임당님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주제는 방금 본 사연 속의 신입사원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사건, 상계조치 역사상 최초의 긍정 판정을 받은 베트남 통화저평가 상계 가능 보조금 판정 사건입니다. 베트남 통화저평가 상계 가능 보조금 판정 사건. 이름도 어려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 관세 예비 판정에서 베트남의 통화저평가가 이것 자체가 보조금이다. 베트남의 통화저평가를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 베트남의 통상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계조치 역사를 통틀어서 타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계조치 긍정 판정을 내린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죠. 이 일로 전 세계 통상인들은요, 혹시나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긍정 판정이 내려지진 않을지 후속 조치나 판정들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통상계에 이목이 집중된 베트남 통화저평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 판정. 이 판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저평가와 상계조치가 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미스터리를 먼저 풀어야겠죠. 통화저평가란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언뜻 이 말만 들으면 통화저평가되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 통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일 때 2,000원짜리 과자를 미국에다 팔면 1달러로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돈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2,000원이 되면 같은 과자가 미국에 갔을 때 1달러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과자는 2달러에 팔리다가 1달러에 팔리는 거잖아요. 미국 내의 다른 과자에 비해 저렴하게 팔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건 가격은 사실 안 변했어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제품들이 1,000원만큼의 가격 인하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베트남 정부나 공공기관이 억지로 개입해서 만든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의 이득 본만큼 관세를 내라, 이렇게 상계조치 판정을 내린 겁니다. 베트남 사건에서 미 상무부가 주장하는 상계조치 판정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의 재정적 기여, 특정성, 저평가와 혜택입니다. 첫째, 재정적 기여. 베트남 정부가 여러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은행들의 외환 거래를 규제했던 건데요. 주로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베트남의 비에틴 은행과 비에콤 은행이 국영은행이고 정부 소유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이 은행을 당국이라고 간주. 이 은행들이 외환 거래를 한 행위를 정부의 저환율 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이걸 당국이 베트남 수출입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해 간접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라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 판정 근거는 특정성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 제출 자료와 IMF 데이터를 근거해서 베트남으로 미국 달러가 유입된 채널을 추정했었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수출, 직접 투자, 그리고 국외 소득 등 총 4개 채널이었습니다. 이 중 상품 수출을 통해 유입된 미국 달러가 전체 달러 유입 중 71.94%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 즉 수출 기업들이 통화 저평가의 이익을 본
주된 사용자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드팩토 법적으로 공인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정적인 단체가 통화 저평가에 혜택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즉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평가와 혜택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판정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고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의 실질 실효 환율과 균형 실질 실효 환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 통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은 돈의 상대적인 가치 차이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라 간의 물가 변동은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나라 간의 실제 구매력의 차이, 교역량들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한 실질 실효 환율을 개발했는데 주로 각국 통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실질 실효 환율에 국가 정책까지 반영을 한 게 균형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베트남의 실질 실효 환율과 균형 실질 실효 환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베트남 통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베트남의 물가나 교역량 구매력에 비해서 미국 달러와 베트남 동의 환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베트남 정부 개입이 얹어졌다.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 개입이 의심되는 근거로 정부 조치를 통해서 베트남 은행들이 외환을 사들여서 베트남 동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유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조치로 인해 2019년 베트남 동화의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 4.7% 평가 절하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긍정 판정 후에 상계 관세를 보면 미국 상무부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고의적인 통화 저평가로 부당 혜택을 얻었다 주장을 했고요.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 기업들에겐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기업들 중에 국내 타이어 기업이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산 타이어를 판매하는 한국의 모 회사도 10%가 넘는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통상 제재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베트남과 미국의 통상 분쟁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희 통상담소가 세계 여러 나라의 통상 이슈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은 정말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근거 중에 특정성 부분은 통화 저평가로 인해 수혜를 받은 국가 교역 기업 전체를 특정 집단으로 묶었었죠. 이렇게 되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거의 모든 수출자들은 자동적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 기여, 위임과 지시 등 상계 가능 보조금들을 구성하는 요건들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 관세 조사 예비 판정문에는요, 재정적 기여가 자금의 직접 이전 형태로 있다는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이전됐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무리수를 둔 판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도 취임 초기 연설에서 외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봤을 때 통화 저평가로 인한 상계 조치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와 품목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판정이 우리나라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트렌드 통상담소, 오늘은 상계조치 역사상 처음인 통화 저평가로 인한 상계조치 사건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시작과 처음은 언제나 설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번만큼은 왠지 무섭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걱정이겠죠.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통상 소식을 알고 싶다면 더보기란의 통상 리포트를 확인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